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북방민족과 화하족의 경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이족, 동북족, 북방족 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신기한 건 남부에 있는 흑치상지 또한 동이족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화하족들의 위치가 어디였길래 그렇게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종족들과 우리 선조들을 일컫는 방향 위치입니다. 흉노까지는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선비, 오한, 산융, 동호 등의 사람들은 단군에 포함된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북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진장성 즉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이 만리장성은 완성되지 못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공사를 계속하여 만리장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성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산세를 이용하고 언덕에는 토성으로 장성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쪽으로 하북성 보정시 서쪽 태행산맥에 있는 백석산에서 장성이 시작하여 북쪽으로 태행산을 타고 북경을 지나 현재 백하의 북쪽으로 해서 장가구시 북쪽을 지나 우란차부시 북쪽을 지나 후 아우터시 북쪽 음산산맥을 거쳐 서쪽으로 사마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사마천 사기 문헌에 보면 음산에서 유동까지 장성을 쌓았다라는 문헌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현재 지명으로 볼 때 이렇게 됩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현재 유동인 유동반도까지 만리장성이 왔다고 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평양 인근까지 만리장성이 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라는 문헌을 보면 왜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직선거리 2000km의 장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5천리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지도에서 보여주듯이 서쪽부터 구원, 오원군, 운중군, 정양군, 안문군, 태왕군, 어양군, 상곡군 등으로 저는 비정합니다. 이들의 도시들은 북방민족인 흉노와 선비, 부여와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곳으로서 북쪽에 장성을 쌓고 경계를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농경지역이라는 곳을 방어하는 곳이지요. 이들 아래에는 농사와 유목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으로서 화하족들은 이곳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원은 서북쪽 맨 끝 사막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서북방 지역입니다. 고대 2000년 전에도 고비 사막은 존재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역으로서 한나라 때 오원 그 전 고대에는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원 때 인구수는 23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운중군이 존재합니다. 운중은 말 그대로 지명을 한자 풀이하면 구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해발 1300m가 넘는 지역으로서 현재 바오터우시 북쪽에 구양현이 존재합니다. 이쯤 정도 되어야 구름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운중군의 전원 때 인구는 17만 명입니다. 다음은 안문군입니다. 안문군은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연나라 서쪽 땅을 빼앗고 안문관을 설치한 곳입니다. 안문관은 북방민족과 이모 누번의 공격의 최북단 방어지역으로서 안문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서지리지에서 말하길 안문군에는 누번현이 존재하고 그 누번현이 선비족 누번족들이 있던 곳으로서 그곳을 누번현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안문군 옥양현에서 동북쪽에는 염택이라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염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소금이 많이 포함된 큰 호수에서 나오는 소금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택지가 아닌 택이기에 광활한 아주 큰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도로 보면 내몽골 지역에는 소금호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우란차부시에서 북쪽으로 차얼 우아쿡이라는 도시의 동쪽에 보면 큰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 기보다 더 동쪽에는 더 큰 호수가 존재하지만 저 정도의 크기면 바다라고 불리워졌을 거라 봅니다. 차얼 우아쿡이와 우란차부시 사이에 진장성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안문관이 설치가 되었고 안문관 북쪽으로 안문군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안문군에는 강이 하나 존재하는데 치수입니다. 치수는 누두산에서 흘러 천주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는 과연 어디일까요? 천주는 어양군에 속한 현으로서 샘천의 한자를 사용하는 지명으로서 어양군 천주현입니다. 어양군 천주현의 안문군에서 흘러온 치수는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큰 물 호수나 큰 택 등을 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황하는 하라는 표현을 정확히 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란차부시 남쪽에 위치한 현재 지명 황기해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흘러내려와 황기해로 들어가는 강물이 치수라고 생각됩니다. 안문군은 선비와 흉노 등을 막기 위한 최북단 방어 도시로서 안문군 이남에 있는 장성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유목과 농경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사가 힘든 시기이지만 고대 2000년 전에는 농사가 가능했고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인 안문군과 어양군에는 염관을 설치하여 소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곳을 두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양군을 보시면 방금 설명했듯이 천주연이 존재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천주연으로서 환기에 붙어 있는 곳으로 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천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수입니다. 고수는 세외에서 흘러 들어와 천주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외는 진장성을 말하므로 북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환기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고수의 강물의 지류는 대군에서 우연수가 세외에서 흘러와 고수로 들어가고 대군 기이수도 고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곡군에서도 온여수가 노수에 이르러 고수에 들어가고 양락수도 흘러 고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양군에 있는 고수는 4개의 강물이 흘러 고수로 들어간다는 문헌 기록을 보면 고수의 수계의 대군과 상곡군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환기의 기준 북쪽에 천주연이 존재했고 북쪽으로 흐는 강이 고수, 그곳에는 상곡군이 존재하고 천주연 동쪽으로 대군이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이 지역의 수계 강물이 흐르는 곳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골짜기를 통해서 과거 2000년 전에는 강물이 흘렀을 거라 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성을 넘어 상곡 대군을 어지럽히고 도망가는 흉노와 선비들이 많습니다. 문헌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장성의 밖에는 안문군이 존재하고 우란차부시 동쪽과 진장성의 남쪽을 유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밖의 안문군과 장성 안에 있는 우란차부시 서쪽을 병주에 속했다고 봅니다. 병주에 속한 태원을 보시겠습니다. 태원은 유주나 기주에 속한 곳이 아닌 병주의 치소입니다. 병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병주의 치소의 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여러 연나라들의 도읍을 정하고 있던 곳으로서 농경지가 많고 농사가 아주 될 되는 지역으로서 조금만 가면 염관이 있고 유목을 하기 좋은 지역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말을 공급받기 좋은 곳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나일강 유역에는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곡식의 생산량이 많아 과거에는 이집트 나일강의 오래전에 문명이 발전하게 된 지역입니다. 이곳 태원도 그와 비슷합니다. 먼저 태원이라는 지명의 한자 뜻을 보시면 아주 많이 넓은 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인 태원입니다. 아무 곳에나 붙을 수 없는 지명이 태원입니다. 태원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태원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서성 태원을 보시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방어하기 좋은 곳인 것은 알지만 아주 많이 넓은 벌판을 가진 곳은 아니라는 것을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직선거리 30km뿐이 안 되는 지역이고 동서로는 더 작습니다. 이곳이 태원이라고 불리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병주에 속한 태원인고 병주의 치소인데 왜 기주바라 북쪽에 병주 치소가 붙어 있어야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여주는 행정구역의 위치입니다. 병주 가운데 가장 알자배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태원군입니다. 제가 보는 태원군은 내몰골 지역 음산산맥 남쪽 후어아우터시입니다. 벌판의 길이가 남북으로 40km, 동서로 140km 됩니다. 물론 이 지역 가운데에는 큰 호수가 존재했습니다. 아주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리워졌을 것 같은 곳입니다. 위성지도로 보시면 후어아우터시 서쪽에 작게 보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소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하소해의 남쪽으로 물이 흘러 황하로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황하가 범람을 하게 되면 이 하소해는 아주 큰 물이 범람을 하고 홍수가 끝나면 물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흘러 빠져나갑니다. 이곳은 이런 지역으로서 과거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광활한 평지와 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는 흙을 가지고 와서 토양을 적셔주고 하니 이 지역은 고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보여지고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방어하기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후어아우터시 안에는 옥천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옥천이라는 한자 뜻으로는 맑고 깨끗한 샘물이 땅에서 쏟아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 흙탕물보다 맑은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이곳은 맑은 샘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서 고대의 사람 사는 지역으로서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황사가 불어오면 답 없겠지만요. 태원군의 전환 시기의 인구수는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진시황은 북쪽으로 태원까지만 왔다가 돌아갑니다. 병주의 치소인 태원을 순행하곤 합니다. 산서성 태원이라고 한다면 진시황은 산서성 중간만 왔다가 그냥 가는 꼴입니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진시황은 산동성 동네까지 갔다가 갈석을 둘러보고 유서로 해서 구원까지 갔다가 간다고 합니다. 동쪽부터 해서 나라의 가상자리를 돌아서 북쪽까지 순행했다고 봅니다. 진시황의 순행길과 진시황이 북쪽 태원군까지 왔다라는 기록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태원은 북방민족을 방어하는 병주의 치소로서 북쪽 끝자락에 있어야 하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문헌 기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학에서는 대동시 남쪽은 농경과 유목을 동시에 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시 기준으로 병주가 있는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태원을 가장 남쪽에 배치를 하여 병주 치소가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2000년 전에는 대동시 남쪽은 농경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소금 땅이 많아 그곳과 고원 지역에서는 방목을 하는 지역이 있어서 말을 키우거나 양을 기르는 등의 지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곳 대동시 남부는 농경 지역에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동시의 연강유량은 380mm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 2000년 전에는 강우량이 지금보다 20%에서 30%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지금 현대보다 비가 조금 더 내렸다고 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역사를 논한다면 그 사람은 역사를 연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명나라 때에 고대의 과거의 강수량에 대한 농경지역 등에 대한 기후과학과 지리과학을 몰라서 지역을 조작할 때 그냥 대충 위치만 맞춰서 조작한 듯합니다. 태원은 어양과 상곡 안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고 태원은 병주의 치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란차보시 강우량은 연평균 360mm입니다. 고대에는 더 많은 강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곳 우란차보시는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화하족들의 최북단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봐서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대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지요. 전국시대 조나라는 산서성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연나라의 서쪽을 공격하여 빼앗고 안문과 이남과 서쪽을 차지했다고 보입니다. 이후 동쪽으로는 연나라가 존재했었고 연나라 북쪽에는 이모와 누번이라는 선비가 존재했었고 남쪽으로는 갈석과 역수 호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북성 북경지역과 보정지역 당산 청주 등 단군 조선이 존재했었고 그 북쪽으로 연산 산맥을 넘어 음루과 부역 등 단군 부여가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화하족 문헌을 보면 결정적인 사실이 안문, 어양, 상곡, 대군, 태원 등은 북방민족을 방어하는 최북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양을 북경에 가져다 놓고 있다는 것은 북방민족을 방어하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곳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명나라가 지명을 조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후와 땅의 역사 그리고 자연지세를 봐야 역사가 보입니다. 문헌만 봐서도 안 되고 유물만 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세외, 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형지물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역사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강물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강물의 흐름은 숨길 수 없는 역사의 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경이과 지리지 등에서 많이 나오는 수계입니다. 세외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어디에 존재해야 하고 그 강물은 어느 강과 합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따진다면 답의 결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은 전체 지역의 목적과 기후 등에 대비했을 때의 지역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문군과 태원 상곡 어양 등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문헌 기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